김순자 할머니는 일생을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보내며 농사일을 하고 세 남매를 정성껏 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각각의 꿈을 찾아 도시로 떠나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넓게만 느껴지는 시골집에서 지내면서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도시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지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골집을 정리한 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여 자녀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는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할머니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했던 현실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집을 찾았을 때 반가운 인사를 받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혼자 남겨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지난날의 시골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온 걸까? 차라리 시골에 남아있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일에 바빠졌고 할머니를 찾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지요. 하루는 딸의 집에 들러 청소를 하고 있는데 딸이 들어와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와? 우리 집이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에 할머니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 보이길래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지. 그러자 자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함을 애써 감추고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홀로 중얼거리며 자책했죠. 내가 너무 서둘렀나? 아이들이 바쁜데 내가 짐이 되나? 이런 생각은 자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찾아갔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곧 나가봐야 해요.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그리움을 달래려 자주 전화를 걸지만 돌아오는 자식들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자식들의 무관심에 지쳐가는 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과의 통화 중에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세요? 우리도 바쁜데요. 민수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이 생활이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자주 전화하지 않을게. 하지만 큰아들의 차가운 말투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고 그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한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모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요즘 많이 외롭구나. 너희들이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 자녀들은 놀란 얼굴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죠. 다음 만남에선 갈등이 깊어졌어요. 자녀들은 할머니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죠. 며칠 후 자녀들은 할머니 댁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막내가 형제들과 연락해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죠. 자녀들은 할머니의 요구가 부담스러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할머니는 자녀들의 엄숙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너무 바빠서 매번 챙기기가 힘들어요. 엄마도 우리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니? 그저 가끔 얼굴 보고 싶은 것뿐이란다.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자꾸 불쑥 찾아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참 쉽지 않았나 봅니다.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날 소홀히 하는 거니? 외로움을 피하려고 도시로 온 건데 이게 무슨 일이람? 가족들은 잔뜩 상기된 채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죠? 할머니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날 대하면 안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에겐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쳐요. 형은 그렇게 말하자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차라리 시골에 남았어야 했어. 왜 도시로 온 건지 후회되네. 할머니의 눈물을 본 자녀들은 가슴 깊이 죄책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 또한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큰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쓸쓸한 병원 생활이 이어졌지만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마음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안은 채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 아들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딸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외로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늦었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어머니께서 이렇게 쓸쓸히 떠나시다니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식들은 할머니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우셨다는 사실에 큰 후회와 슬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분을 더 잘 보살피지 못한 죄책감이 그들에게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쁘게 살아온 이유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돌보지 못한 대가로 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긴 유산이 있었던 겁니다. 평생 비밀리에 모은 큰 재산이 있었지만 차남들에게 남기지 않고 지역 복지시설에 모두 기부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에 자식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줄이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셨으면. 작은 아들은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보여주신 거지. 그러나 큰 아들과 딸은 이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두고 서로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우리에게도 조금은 남겨줘야 했다고 생각해. 이번 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도 가족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딸이 울분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잖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작은아들은 두 사람을 말리려고 애썼지만 이미 불이 붙은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돌아봐. 하지만 큰아들과 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유산 문제로 서로를 탓하며 싸웠고 그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가족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외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의 무관심이 할머니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자녀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평생 그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50이 넘으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은 자유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잘 살고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에는 사회나 집단의 소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삶은 균형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와 마주하고 내 몸과 마음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두렵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 속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로부터 멀어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의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의존에서 벗어나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상쾌하고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는 시기이며 이를 위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로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다 보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즐거운 마음으로 탐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탐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내고 TV에 얼굴을 비추는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나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서기의 행복을 찾으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어 타인을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혼자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상대에게 기대고 때로는 집착까지 하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싶어 부당한 상황도 참으며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불만과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알며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기에 상대가 선을 넘을 때도 굳이 참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으니 아쉬울 게 없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별것 아닌 경우가 많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순간, 감정,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위해 여러분도 스스로와 친구가 되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내면을 풍요롭고 하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함에 잠식되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몰두하며 자신을 가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상처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외로움이나 자존감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살아도 주체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친구가 없는 사람을 쓸쓸하고 무기력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신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용기 있게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꿈이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새로운 취미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의견을 구하고 확신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정작 그 일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들의 조언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 주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며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키우게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설렘이 가득하지만 두려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을 기반으로 삼아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굳건한 마음가짐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일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고 있는지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타당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 미련 없이 흘려보낼 줄 압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유 없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으며 좋은 점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유해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끊어내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굳이 애쓰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변에 친구가 있든 없든 혼자 있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고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성장하고 창조하며 발전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내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히려 변명만 하며 이용하려는 사람, 질투하거나 억압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일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기 위해 희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스스로와 조금씩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폴 틸리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며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항상 혼자일 필요는 없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내면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세월의 향기를 지니고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배워갑니다.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젊고 활기찬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욕심은 내려놓고 항상 스스로를 평온하게 가꾸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그려가며 매일 아침 기쁘게 시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큰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즐기고 마음속으로는 부유한 삶을 깨달으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의 발자취를 감사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도 더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삶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지만 지나온 시간들이 쌓은 무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평화를 가슴에 간직한 채 언제나 기도의 마음으로 근심 없는 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 믿습니다.